M1 에이브럼스와 K2 흑표 어떤 전차가 더 좋은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최강의 전차와 한국 최강의 전차 중 어떤 전차가 더 좋은지 알아볼 텐데요. 지상전의 왕자라는 별명을 지닌 전차는 명실상부한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특히 공격작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포병, 공격 헬기, 공군 등이 순간적인 화력 투사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 유지 능력은 크게 떨어지는데요. 포병은 전통적으로 높은 돌파력을 갖춘 부대에 취약했고 공격 헬기나 전투기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죠. 반면 전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병과 함께이며 높은 돌파력으로 전선에 커다란 구멍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전차 무용론이 다시 나오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전이 장기전으로 넘어가자 결국 전차 없이는 공세가 어렵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차는 육군의 철권이자 육군력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최강의 전차 에이브럼스와 한국 최강의 전차 흑표 중 어느 전차가 더 좋은지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에이브럼스는 1960년대 초 미국과 독일은 신형 전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그렇게 신형 전차는 1970년대 초 양국 육군에 배치될 예정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신형 전차는 성능은 최강이었지만 비용 측면에서 너무나 비효율적이었고 결국 1960년대 말 서독이 개발에서 빠집니다. 미국 또한 1971년에 개발을 중단하지만 1971년 12월에 차기 전차를 개발하기로 정하고 크레이톤 에이브럼스 장군의 지휘 아래 가성비가 합리적인 전차를 구상합니다. 에이브럼스 장군은 1974년 향년 59세로 별세하지만 미 육군은 차기 전차의 장군의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의 치열한 경쟁 끝에 M1 에이브럼스가 탄생하게 되었고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전장을 거치며 지구 최강 미군을 대표하는 전차로 거듭났습니다. 맞상대인 흑표는 1980년대부터 국내 방산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전차, 항공기, 장갑차 개발에 성공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5년 차기 전차 개발 사업을 발표한 후 기본 설계에 착수했으며 2003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독일제 파워팩, 자동 급탄 장치, 신형 120mm 활강포, 첨단 복합장갑, 최첨단 센서 체계 등 좋다는 건 다 넣었죠. 그렇게 완성된 차세대 전차는 두 번째 한국형 주력전차라는 의미를 담아 K2, 별칭으로는 검은 표범을 뜻하는 흑표가 붙었습니다. 국방부의 계획은 2009년부터 흑표 양산에 들어가 2011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파워팩 문제가 발생하면서 배치 일정이 틀어졌는데요. 그래서 1차 양산부는 독일제 파워팩을, 2차 양산부는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 조합으로 어찌어찌 양산을 이뤄냅니다. 그렇게 260대의 흑표가 실전 배치를 마치고 초기형 K1 전차와 교대했습니다. 항공기의 엔진을 단 에이브럼스와 파워팩 문제를 겪은 흑표 중 과연 어떤 전차가 더 좋을까요? 좋은 전차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동력, 공격력, 방어력 3박자 모두 상대보다 앞서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전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교하는 방식은 재원을 비교해서 100점 만점에서 5점씩 까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차는 방어력이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이라도 작고 가벼운 게 유리한데요. 전차가 크고 무거울수록 연료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안 그래도 나쁜 연비가 더 나빠지죠. 전차의 연비가 얼마나 나쁜지 자동차는 연비를 리터당 주행거리로 표시하지만 전차는 연비를 주행거리당 리터로 표시합니다. 에이브럼스는 전장 9.7m에 전폭 3.6m, 전고 2.4m이며 중량은 68.7톤이고 흑표는 전장 10.8m에 전폭 3.6m, 전고 2.4m이며 중량은 55톤입니다. 크기는 에이브럼스가 살짝 작지만 흑표의 중량이 13.7톤이나 가벼운 만큼 흑표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력은 전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높은 기동력은 전선을 돌파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전선 후방에 있는 포병과 지원부대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과거에도 포병이 기병대의 급습에 당했듯 오늘날에도 포병은 빠르게 전선을 돌파하는 전차와 공격 헬기에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래서 포병이 전장의 신일지 몰라도 지상전의 왕자와 마주하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되죠. 일단 에이브럼스의 출력비는 23.8마력톤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67km에 항속거리는 426km입니다. 68.7톤의 쇳덩이를 시속 67km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에이브럼스의 가스터빈 엔진의 위력을 드러내는데요. 맞상대인 흑표의 출력비는 27.2마력톤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에 항속거리는 430에서 450km입니다. 확실히 13.7톤이나 가벼워서 그런지 12기통 디젤 엔진으로도 상당히 높은 기동력을 달성했습니다. 에이브럼스도 만만치 않은 기동력을 보여주지만 흑표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전차의 장갑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밀로 기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는데요. 일단 에이브럼스에는 열화 우라늄 장갑이 적용
적용되어 아주 높은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포탑 전면을 기준으로 운동에너지 탄에 대해 600mm, 화학에너지 탄에 대해 130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경에는 전면 장갑이 100mm 증설되었습니다. 맞상대인 흑표는 복합 장갑이 적용되어 포탑 전면을 기준으로 운동에너지 탄에 대해 740mm, 화학에너지 탄에 대해 900에서 1000mm 정도의 방어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프랑스군의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와 비슷하며 중국 육군의 모든 철갑탄을 전면에서 받아내고도 남는 수치입니다. 다만 에이브럼스는 장갑을 100mm 증설한 만큼 방어력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되어 에이브럼스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를 잡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대전차 미사일도 공격 헬기도 아닌 바로 같은 전차인데요. 대전차 미사일은 연약한 보병이 운용하기에 기갑 전력의 호위가 필요하고 공격 헬기는 적의 방공망이 만만치 않으면 진입조차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전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병과 함께이며 곁에서 주포를 발사하는 모습은 심리적 안정감까지 줍니다. 그런 전차의 핵심인 주포의 성능은 주포를 생산한 국가의 중공업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에이브럼스는 초기 모델에서 영국이 로열 오드넌스 L7을 개량하고 면허 생산한 105mm M68A1 강선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독일의 RH120을 개량하고 면허 생산한 120mm M256 활강포로 교체되었습니다. 독일제 주포의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는 에이브럼스는 900mm의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죠. 맞상대인 흑표는 위아 120mm CN08 활강포라는 한국 자체 개발품을 탑재했는데요. 한국제 주포의 최신 철갑탄을 사용하는 흑표는 800mm의 강철 장갑을 관통할 거로 예상됩니다. 흑표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지만 세계 최강다운 공격력을 보여주는 에이브럼스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능동 방어체계는 대전차 미사일 같은 발사체를 막기 전에 알아서 막아내는 방어체계인데요. 우크라이나전으로 대전차 미사일의 효과가 생각보다 더 뛰어난 게 증명되어 버려서 이를 방어하는 능동 방어체계는 이제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트로피 능동 방어체계를 탑재했는데요. 트로피 능동 방어체계는 첨단 레이더가 적의 발사체를 탐지하면 발사체를 향해서 소형 탄두를 발사해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는 물론 독일 연방군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에도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가 탑재되었습니다. 맞상대인 흑표는 국산 능동 방어 체계를 도입하려 했지만 시스템 문제와 더불어 여러 이유로 인해 탑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흑표의 능동 방어 체계가 없는 건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닌 교란하는 능동 방어 체계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흑표의 능동 방어 체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가 탑재된 에이브럼스의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에이브럼스가 흑표를 5점 앞지르며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다만 흑표도 한국이 온 힘을 기울여 만든 전차답게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게다가 에이브럼스는 실전 경험도 풍부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점도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흑표가 애송이는 아니라 여러 나라가 흑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수출이나 면허 생산이 성사된 나라도 있는데요. 모쪼록 흑표도 에이브럼스처럼 발전을 거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최강의 전차와 한국 최강의 전차 중 어떤 전차가 더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